자, 지금 시간이 2018년 10월 7일 일요일이죠. 오후 10시예요.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랑 2부로 나누고요. 1부에는 코인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30분은 이제 코스피하고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앞으로는 좀 일찍 주무실 수 있도록, 예, 12시 넘어까지 자꾸 이렇게 방송을 하면, 방송도 힘들지만 다시 보는 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예, 이거예요, 이거. 자, 예, 이제 눈에 이 그림이 다 보이실 거예요. 이게 매수를 할 때 이게 활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그림 하나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바닥, 예? 바닥을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가 바닥보다 현저히 높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요거를 설명드리고 나서 다음 주 시황을 얘기해 드리면 좀 가벼울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 저가하고 볼린저 밴드 지지선의 위치, 그 위치까지의 거리가 중요해요. 저게 짧으면 망한 거예요. 그리고 저게 길면 좋아요. 이걸 머리에 담고 보여드리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 그림이 왜 중요한지를 예,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제 가상화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거는 비트코인. 자, 이게 비트코인 월봉, 주봉, 일봉이에요. 그러니까 좌측이 일봉이고 가운데가 주봉이고 맨 우측이 월봉입니다. 그럼 월봉을 보시면요. 방향이 없어요. 그죠? 월봉을 보면 방향이 없다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구잡이로. 자, 이런 경우가 난해해요. 이런 상황이 오면 난해하다고요. 그러니까 월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래하시는 분들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차트가 개판이니까. 자, 보세요. 바닥이 어디예요? 예, 바닥은 여기예요, 여기. 바닥은 6월 달이에요, 6월 달. 그런데 지금 상태는 6월 달에 저점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에 매수를 하시든 저
가격이 손절선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예, 바닥과 내 매수가의 거리가 손절폭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받쳐요. 그러니까 누르는 힘도 있고 밑에서 받치는 힘도 있어서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요. 지금의 비트코인의 월봉을 보면 진짜 짜증나게 만들어 놨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럼 월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월봉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주봉도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행복 회로를 계속 돌려요. 예, 상상력에 의해서 오르면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 흐뭇해하고 떨어지면 나쁜 일인 줄 알고 실망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냥 이거는 방향성이 없는 형태인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방향성을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방향을 가졌다라고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예.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 예, 전봉이 양봉이면 돼요. 여기서 양봉이라는 거는 시가보다 종가가 시작한 가격보다 마감한 가격이 높은 형태로 만들어진 봉을 의미해요. 자, 이제 제가 캡처를 떠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됐죠? 자, 보세요. 이게 A면 이게 전봉이에요. 이게 A1 전봉. 자, 이게 B면 이게 전봉이죠. B1. 그리고 이게 현재봉이면 C, 전봉이면 C1이 돼요. 근데 A1, B1, C1을 보세요. 그럼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요? 공통점이 뭐예요? A1과 B1과 C1의 공통점이 있어요. 죄다 음봉이에요. 죄다 음봉이라고. 전봉이 다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안 좋아. 다 안 좋다고요. 월봉도 상황이 안 좋고 주봉도 상황이 안 좋고 심지어 일봉도 상황이 안 좋아요. 예. 그 중에서 제일 상황이 안 좋은 건 일봉이겠죠. 왜냐면 전봉의 저점을 깼어요. 주봉은 아직 전봉의 저점을 지키고 있고요. 월봉도 아직 전봉의 저점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과 주봉은 아직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 봉은. 전봉이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버티고 있다고요. 두 봉은. 그래서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일봉은 무너졌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작은 건 무너졌어요. 아직 큰 거는 버틸 힘이 있고 작은 건 무너졌다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저 주봉을 잘 보세요. 저 주봉이 양봉이 날까요? 음봉이 날까요? 그걸 확인하세요. 내일 9시에 저 주봉이 양봉이 나는지 음봉이 나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저 주봉이 음봉이 나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셔야죠.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더 내려서 음봉으로 끝이 나면 주봉이 음봉으로 끝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일봉이 지금 가격보다 내려서 끝나면 일봉은 주봉은 볼 것도 없이 음봉이잖아요. 그러면 안 좋다고요. 안 좋다고. 예. 지금도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의 주봉도 안 좋은 거라고요. 양봉으로 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좋아. 그런데 지금보다 더 빠지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내리면 와, 싸네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주봉을 음봉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아, 이게 가격이 싸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이게 오면 아, 싸 이렇게 해도 돼요. 왜? 목, 금, 토, 일 올리면 되잖아요. 주봉에서. 그래서 주봉이 양봉으로 바뀌면 되는데 일요일 날 밑으로 내려오면 월요일 오전 9시가 끝인데 언제 양봉으로 도냐고요. 못 돌아. 그러니까 일요일 날 누르면 어떻게 해요? 발을 빼야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거래는 금요일 이후로는 거의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올라갈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라갈 시간이 없으면 이게 급등을 하지 않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하락폭이 크면. 그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클 때는 금요일 이후에 매수하시면 안 돼요. 못 감아. 그러니까 감지 못하니까 약간 감았다가 음봉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생각하신 것보다 긍정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주봉이 양봉으로 돌면 한번 다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살짝 접으세요. 그리고 자,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고민한다 그러면 언제예요? 화요일. 그죠? 근데 화요일이죠, 화요일. 매수할 수 있는 첫 번째 날은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날 실패하면 수요일은 안 되고 목요일. 그렇죠? 화요일보다는 목요일이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구조적으로는 화요일보다는 목요일이 나아요. 그러니까 음봉을 지금 계속 그리잖아요. 음봉을 그릴 땐 내버려 두세요. 지금 가격이 좋지도 않아.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가격이 매수 가격이 아니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도 아직 매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일봉이 음봉이 난다고 해서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직 올 초잖아요. 지금 10월 7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한 25%도 안 왔어요. 7, 4, 28이면 7일을 거래한다고 해도 이미 21일 하고도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25%도 안 온 상황이니까 예, 급하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빠르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빠지게 뒀다가 닭폭이 심해서 아랫꼬리 감는 거라도 매수해서 수익을 취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음봉이 나면 첫 번째 고려해야 될 날은 화요일이고 두 번째 고려해야 될 날은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봤을 때 월요일이 양봉으로 끝나면 화요일에 매수해 볼 수 있고 월요일이 음봉으로 끝나면 제가 보기에 화요일은 글렀고 수요일도 글렀고 그러면 거의 목요일까지 간다고 보세요. 왜냐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하락 힘이 좀 센 편이에요. 근데 오늘 만약에 양봉이 났다. 그러면 오늘 시가가 내일 매수가가 될 텐데 오늘 시가가 6,595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 그러니까 이 가격은 주봉에서 방어해 줄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도 내일 매수 따라가기에는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리플.
자, 리플은요, 월봉을 보세요. 그럼 허공에 떠 있어요. 그쵸? 저거 비트파이넥스의 달러 차트예요. 그러니까 원화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보세요. 자, 지금 월봉은 매수가도 아니고 매도가도 아니고 그냥 가운데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상으로는 이 종목을 거래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두 번째, 이 종목이 아마 내린다 그러면 0.33달러 정도까지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0.478달러예요. 그러면 밑으로 아직도 한참 내릴 공간이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다음 주봉. 자, 주봉을 잘 보세요. 주봉은 전봉이 뭐죠? 주봉은 전봉이 뭐예요? 양봉이죠, 양봉. 주봉은 전봉이 양봉이에요. 그 말은 저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예. 근데 그 전봉의 저점이 0.4355예요. 0.435. 그 얘기는 지금은 0.435를 지키는 조건 하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니까 손절폭이 크죠. 지금 0. 얼마죠? 지금 가격이 47인데 0.435니까 아래로 폭이 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저 가격에 가까워질 때 매수를 하시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저 봉이 올라서 양봉을 낼 수 있을지만 딱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 봉이 양봉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되고요. 아,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12시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저라면 이 봉은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특히 일요일인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이야기할 때는 매수의 최대가가 0.52달러라 그랬어요. 0.52달러. 근데 지금 매수의 최대가보다 훨씬 내려왔잖아요. 0.47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 예, 매수가라고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내려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얘기는 매수의 최대가라고요. 최대가. 0.52달러라는 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니고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했을 때는 사실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주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그 가격도 높아 보이잖아요. 그 가격도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예, 보시면 돼요. 주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딱 하나. 수급선 넘어가면 안 산다. 그걸 배우세요. 이 리플의 모습을 보시고 배워야 될 거는 한 가지예요. 예, 수급선 상단을 돌파하면 매수는 안 한다예요. 예, 이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비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 적어도 어디까지 조정해야 매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늠할 수 있다고요. 안 오면 버려요. 왜 비싸게 사고 개고생을 하냐는 거죠. 예, 비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은 싹 다 버리고 싸질 때만 거래하고요. 싸지지 않으면 그건 내 몫이 아닌 거예요. 자, 일봉으로 가면 예, 수급선 상단을 돌파하면 매수는 없다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투자 인생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일봉으로 가면 어제 저점 깼죠? 그죠? 어제의 저점을 이미 깼어요. 예. 바닥이 어디예요? 몰라요.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어제의 저가가 현재까지의 바닥이었다면 바닥이 어디냐? 그러면 어제가 바닥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어제의 저점을 깼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몰라요. 그럼 저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매수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버려 두셔야 돼요. 이 종목은 지금은 내버려 두셔야 돼요. 왜냐면 일봉은 바닥이 안 보여요. 어딘지. 그죠? 주봉은 12시간 남았어요. 그럼 이게 장대 양봉이 나서 시가까지 다시 되돌아간다면 모를까? 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는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일봉으로 가서 시간을 좀 볼게요. 자, 1구간이 3일 남았죠? 1구간이 3일 남아 있어요. 오늘 빼고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월, 화, 수는 바닥이 안 나오겠죠? 그럼 최소한 빨리 시작한다면 언제겠어요? 목요일.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봉만 보면서 양봉을 확인하세요. 언제 양봉 나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매수하실 거면 예, 양봉만 확인하는 거예요. 바닥은 무너졌고 이제 양봉 나는 날을 찾아보세요. 그게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그 양봉이 나와야 그 다음날 매수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요. 지금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양봉 언제 뜨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이 뜨면 다시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날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은 그 다음날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것. 예? 그러니까 바닥을 잡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닥을 잡는 게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니요, 꼬맹이. 꼬맹이가 자기 충전해 달라고. 자, 아까 어디까지 했죠? 예. 지금 일봉을 보시면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양봉 확인하자고요. 양봉이 확인이 안 되면 매수가 아무리 빨라야 목요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빨리 매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목요일을 보시고 그 전에 매수하실 거면 뭐 한다고요? 양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잡지 말고 바닥을 확인하세요. 그게 빨라. 바닥은 잡아봐야 무너지면 바닥이 아니잖아요. 근데 잡았을 때 무너지면 어디까지 무너질지를 몰라요. 왜냐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잡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무너질지는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근데 딱 잡았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멘붕이 와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 있는 폭을 먼저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 무너지면 안 돼라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월봉은 너무 크고 일봉은 이미 무너졌고, 예. 주봉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주봉은 가격도 얼마 안 남았지만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요. 그리고 한 가지 되게 간단한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수한 봉은 무조건 양봉으로 끝나야 돼요. 그게 거의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내가 매수한 봉은 양봉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봉이면 일봉만 양봉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잡은 시점이 오늘같이 일요일이면 주봉도 함께 끝나기 때문에 잡은 봉이 일봉만 양봉이 나야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양봉이 같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급등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봉이 양봉이 나도 주봉에서 양봉이 안 나면 단기적으로는 상승이지만 크게 보면 그냥 아랫골이 단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바닥을 잡지 말라고요. 바닥을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지 마시고 바닥을 확인하세요. 근데 지금은 어, 좀 이따 아빠가 다시 갈게. 지금 보시면 그런 거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거래할 자리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집에서 이 레벨이 가장 밑바닥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리플은 월봉은 아직 더 떨어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이 최초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0.33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월봉상 메리트 전혀 없고요. 주봉은 지금 전봉의 저점이랑 지금 사이의 간격이 넓지는 않은데 저게 시간적으로 지금 11시간 안에 양봉으로 돌린다는 전제가 없는 이상은 매수하기에는 꺼림칙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봉은 전봉의 저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봉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하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양봉을 기다리시라고요. 양봉을 기다리시고 난 뒤에 예,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양봉이 안 나오면 최소한 목요일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목요일.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 인도로 출장을 가셨는데, 그, 인도는 그거 있잖아요. 무슨 브라만 제도? 그죠? 그래서 바이샤, 크샤트리아, 뭐 있잖아요. 맨 밑바닥이 크샤트리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이샤, 뭐 수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는데?
그 브라만제도 맞아요? 그 인도의 계급 구조. 우리로 따지면 카스트제도. 그 맨 위가 브라만이에요? 맨 밑이 크샤트리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양반, 그다음에 중인, 평민, 그다음에 상인, 천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밑바닥은 뭐예요? 크샤트리아가 그 귀족이면 맨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제가 저희 집 서열이 거의 하층입니다, 하층. 예. 귀족에 못 들고, 예. 허드렛 일 하는. 그래서 아이들도, 예. 저에게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볼게요. 자, 월봉을 보면 그냥 갇혀 있어요. 자, 캡처 떠서 좀 볼게요. 자, 수드라가 맨 밑이구나. 카스트제도, 예, 브라만이 맨 위고, 수드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 집에서는 거의 수드라급이에요. 어디 가자 그러면 운전하고, 그죠? 충전기 갖다 달라 그러면 충전기 갖다 꽂아주고, 예. 그게 이제 제가 집에서 할 일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는 저항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지가 A, 그 다음에 B에 있습니다. 예. 자, A와 B. 근데 월봉상으로 지금 A도 B도 오지 않은 상태예요. 자, 새로 오신 분들은 예. 자료 필요하시면은 여기 가시면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봉상으로는 매수 가격이 전혀 온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월봉상에선 전혀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그냥 저항에 밀려서 떨어지는 거지 이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사고 싶어요. 비트코인 캐시를 사고 싶은데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B예요. B. 여기서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는 가격은 B예요. A가 아니라. 예. 저는 B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A는 저항이랑 간격이 좁아요. 저항.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지점과 매수하는 지점의 폭이 좁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거래를 하시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많이 날 수 없는 구조예요. 물론 많이 날 수 있어요.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운이잖아요. 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수익의 폭이 좁아요. 좁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차라리 A를 포기하고 B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B에서 사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넓잖아요. 그쵸?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꽤 넓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걸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비트코인 캐시를 B 밑으로 내려오면 생각해 볼 거예요. B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저한테는 이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르든지 내리든지 이거는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 달에 오르잖아요. 맞아요. 파동파동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낙폭과대를 주워 먹고 싶다는 거죠. A 지지도 괜찮고 B 지지도 괜찮아요. 저거는 이제 볼린저로 따지면 4일선과 5일선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평선 쓸 때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저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4일선, 하나는 5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아요. 예, 저 이야기를 하려면 무지 복잡하거든요. 저걸 설명하는데 책 한 권으로도 안 돼요. 어, 어, 좀 이따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자, A는 4일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는 5일선이라고 보시면 그냥 접근하는 분들한테는 괜찮아요. 예, 이 수드라의 운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6살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A는 매도 위치랑 너무 가깝다라는 게 문제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급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상태에서 급등하면 다음 달에 B에서 사요. 다음 달에 B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B가 이번 달에 A 위치까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나중에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시황이라고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일단 A에선 안 산다. B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데 B의 가격이 얼마냐면요. 388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388 정도가 와야 예, 매수하겠다는 거죠. 낙폭과대. 그러니까 낙폭과대를 주워 먹겠다는 얘기죠. 저는 이거 상승이라고 안 봐요. 예, 제가 보는 건 이거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승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급락한 것 때문에 오는 아랫골이 있잖아요. 그 아랫골이 정도만을 기대합니다. 자, 주봉으로 넘어갈게요. 주봉은 여기 있어요. 지지가. 그러니까 지금의 주봉은 매수가엔 가지 않았어요. 따라서 주봉과 월봉은 매수가에 가지 않고 그냥 일봉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일봉의 흐름은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어요. 반대로 언제든지 오를 수 있고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데 그 일봉만 따라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로는 주봉과 월봉은 매수할 가치가 전혀 없고요. 일봉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가 바닥이에요. 자, A. 어제가 바닥이고 오늘이 양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에서 내일 매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오늘 양봉 확인하시고 내일 그쵸? 내일 오늘 시가 아래에서 매수해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건 단타죠.
예. 그렇게 해보실 수 있어요. 단 A가 손절이에요. A가 손절입니다. 왜냐하면 A가 바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라서 A가 손절선이 돼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월봉은 매수 아직 없어요. 주봉도 아직 매수 없어요. 일봉은 이제 양봉이 나려고 해요. 양봉이 나면 어제 토요일의 저점인 A를 손절로 해서 오늘 시가, 일요일의 시가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그 공간 사이에서만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아직 이번 달에 매수할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 보겠습니다. 자, 전 이건 거래하고 싶지 않아요. 예. 얘는 지금 시초가가 저항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시가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시가까지의 거리가 지금이 58달러고요. 시가가 61달러예요.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대략 3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3달러를 먹겠다고 이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라이트코인은 오르든 내리든 이건 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매수하시려면 얼마 해야 되냐면 44달러요. 예, 라이트코인은 44달러 밑으로 가야 고민해 볼 수 있고요. 이게 양봉이 나면 다음 달에는 매수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양봉이 나기 전까지는 이런 구조는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선뜻 매수해 보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제낀다. 그런데도 사고 싶으시면 이번 달에는 44달러 아래, 44달러 아래를 한번 생각해 본다. 지금이 58달러예요. 58달러에서 44달러가 되려면 14달러가 내려야 돼요. 14달러. 58에서 14면은 10%는 넘죠. 20%? 20% 정도 되나요? 20% 정도 내려야 매수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하락의 힘이 조금 더 강해요. 지금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조금 불안한 느낌이고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매수는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9시에 전체적인 상황을 다 확인하셔야 되니까 예, 좀 가만히 관찰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보유하시지 않으셨다면 좀 편안하게 주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라이트코인은 매매에서 일단 제외하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주초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수요일 이후에 접근해 보신다. 사고 싶으시다면 수요일 이후에 접근해 보시는 게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4개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녹화는 일단 가상화폐 쪽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